혹시 나도 우울증일까? 서울대생들이 마음 신호를 점검할 때 쓰는 바로 그 테스트 5분. 투자로 내 마음 상태 알기. 요즘 들어 부쩍 무기력하고 예전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즐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흑백 영화처럼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나요? 밤이 깊어도 좀처럼 잠들기 어렵고 겨우 잠이 들어도 이내 뒤척이며 깨어나곤 하나요? 혹은 사소한 일에도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의 신호들을 마주할 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혹은 요즘 스트레스가 유독 심해서 그런가 바라며 애써 외면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감기에 걸리듯 마음에도 세심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들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마음의 감기는 어느새 폐렴처럼 깊고 완고한 병이 되어 우리의 삶을 잠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곳,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바로 그 자가진단 테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벼운 심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역학 연구에서 우울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공신력 있는 도구, 바로 CES-D 척도센터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동안 당신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실마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일부 왜 우리는 이 테스트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주목할 이 테스트의 정식 명칭은 통합적 한국판 CES-D로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개발한 우울증 척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것입니다. 3이 테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히 슬프다와 같은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는 죄책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 그리고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식욕 및 수면, 장애 등 우울증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도록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결코 당신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라고 섣불리 낙인을 찍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켜지는 엔진 체크 경고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차가 당장 길 위에 멈춰 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주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필수적인 신호입니다. 이 CES-D 척도는 바로 우리 마음의 켜진 경고등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상담센터에서 미래를 향해 가장 치열하게 달려가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바로 이 척도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1위는 아무리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며 자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부 테스트가 묻는 당신의 마음 신호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이 테스트가 주로 어떤 마음의 신호들을 확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당신을 돌아보게 할 겁니다. 감정의 신호. 이 테스트는 가장 먼저 당신의 정서적 상태를 묻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는 진심으로 즐거웠던 취미나 활동에서 더 이상 아무런 기쁨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쾌감증의 HEDONIA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는 당신의 감정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생각의 신호. 다음으로 당신의 생각 패턴을 점검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내 미래는 희망이 없어와 같은 자기 비난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지는 않나요? 혹은 사소한 일에도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고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나요?
이는 우울감이 우리의 인지 기능, 즉 생각하는 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체의 신호.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함께 신호를 보냅니다. 잠을 설치거나 너무 많이 자는 등 수면 패턴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나요? 입맛이 뚝 떨어져 체중이 줄거나 반대로 감정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 폭식을 하지는 않나요?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과 기운 없는 느낌 역시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체적 신호입니다. 관계의 신호.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는 않나요? 우울감은 때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CES-D는 감정, 생각, 신체, 관계라는 4가지 측면을 통해 우리 마음의 건강 상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합니다. 3부 직접 해보는 자가진단과 결과 해석 가이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마음 신호등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영상에서 직접 문항을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로 접속하시면 CES-D 자가진단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검사를 진행한 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잠시 대기하는 화면 연출. 모두 검사를 마치셨나요? 여러분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그 숫자는 당신을 평가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정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CES-D 척도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6점 미만. 현재 당신의 마음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돌보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 16점에서 24점 사이. 현재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는 마치 화창하게 갠 하늘에도 마음 한편에 작은 먹구름이 계속해서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감정적인 에너지가 꾸준히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5점 이상. 현재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이 점수는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오다가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하고 용기 있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 점수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가까운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와 같은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부 점수를 넘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테스트는 당신의 상태를 확정짓는 최종 진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오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이 소중한 시간을 내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대 심리치료 분야에서 그 효과가 가장 과학적으로 널리 입증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지행동치료 카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러피 CBT입니다.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원리는 놀랍도록 명료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떤 상황 그 자체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즉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참 동안 답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혹시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동적 사고 오토매틱 소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지금 바쁜 일이 있나? 보내, 나중에 연락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울감은 바로 이처럼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동적 사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반복될 때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바로 이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을 함께 찾아내고 그 생각이 과연 타당하고 현실적인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함께 검토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구체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나는 역시 실패자야라는 극단적인 생각 대신 이번 일은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우트로. 오늘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사용하는 CES-D 척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당신의 점수가 어떠했든 오늘 얻은 가장 중요한 수학은 나의 마음도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며 혼자서 모든 것을 겪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오늘 영상을 보며 느꼈던 점이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일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